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5대 영양소라 불리우며 우리 인간을 포함한 강아지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이 5대 영양소의 각각의 역할과 어떤 식재료에 이런 5대 영양소가 풍부한지 안다는 것은요 강아지 영양학의 가장 기본이며 우리가 강아지의 사료를 고를 때나 아니면 집에서 직접 강아지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일 때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 영양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5대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탄수화물입니다. 강아지에서는요 사람보다는 비교적 덜 중요한 성분입니다. 강아지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잡식에 가까운 동물이기는 하지만은요 육식에 가까운 잡식 동물입니다. 육식을 기본 베이스로 잡식이 가능한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력이나 흡수율 혹은 에너지 사용률은요 사람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사람보다는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경우는요 하루 필요한 에너지원의 약 60% 이상을요 탄수화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아지는요 그것보다 탄수화물의 사용률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탄수화물을요 전혀 섭취 안 하고 단백질과 지방만으로 영양을 섭취하게 되면은요 간과 신장이 금방 나빠지게 되며 식이섬유의 부족으로 장내의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사료나 혹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다면은요 소화와 영양의 밸런스가 무너져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어 오히려 당뇨병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달리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형태로 반드시 가공을 해야만 합니다. 너무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온 상태에서는요 적절히 운동 등을 통해서 에너지로 활용을 못하게 되면은요 간에서 지방으로 바꾸어 피하의 지방 형태로 저장되게 되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운동량이 많은 성견이라면은요 충분히 먹여도 좋습니다. 하지만은요 노령견이거나 어린 성장 중의 강아지라면은요 너무 과다한 탄수화물은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는요 백미, 현미, 율무, 메밀, 과일류 등입니다. 흔히 과일은요 섬유소와 당분이 들어있는 줄 아시는데요 섬유소 자체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과하게 먹으면은요 소화불량과 복통 그리고 대장염이 잘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방인데요. 지방의 역할은요 체내로 흡수가 되면 즉시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2배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주 에너지 공급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강아지의 세포를 구성하고 신경과 근육 등의 몸의 조직을 만드는 재료 역할을 하고요. 적당량의 지방은요 몸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기도 하지만은요 만약에 과한 지방은요 몸의 염증 반응을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비타민 중에요 지용성 비타민에 해당하는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도와주게 되고요. 지방이 부족해지면은요 몸의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지나치게 마른 지방이 부족한 아이들은요 피부가 마르고 비듬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면 보이는 영양 불균형 상태의 피부 형태입니다. 또한 지방의 성분이 부족해지면은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심장병과 당뇨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요 건강을 위해 채식 위주의 식단을 오래 하게 되면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면역력 저하, 심장병 그리고 뇌혈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이 많이 들어간 식재료로는요 등푸른 생선류, 참기름, 인유, 포도씨유, 유채기름, 호두 등의 견과류 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백질인데요. 강아지 몸의 20%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70%가 물인 것을 생각하면은요 거의 강아지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혈액, 뼈, 피부, 근육, 심지어 털까지 몸의 대부분을 만드는 주요 물질로요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 유래의 동물성 단백질과 콩이나 곡물류에서 유래하는 식물성 단백질로 그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강아지에서는 스스로 합성을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대부분은요 동물성 단백질에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채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단백질이 먹이 중에 부족해지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그 후에 피부에 여러 염증성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며 저단백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설사와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식재료는요 당연히 고기류와 생선, 달걀, 치즈, 요구르트 등입니다.
네 번째 필수 영양소는 비타민입니다. 강아지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14종류의 비타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14종류의 비타민은요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크게 관여하는 영양소로요 수분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지방에 녹아 흡수가 되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요 과량을 먹어도 필요량만 그날그날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물에 녹아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량을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은요 몸 안에 저장이 안 되고 소변과 함께 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 필요량을 계속 보충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료에는요 하루 필요한 비타민이 충분히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비타민을 굳이 먹일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요 먹었을 경우 몸의 지질 성분과 결합하여 몸에 남아 오랫동안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충을 해줘야 될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은요 소화기를 통해 장으로 배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구토나 설사를 동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량의 섭취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만 합니다. 역시 일반적으로 먹는 양질의 사료에는요 충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용성 비타민을 구입하여 굳이 먹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요 성분인 미네랄입니다. 이 미네랄은요 아주 극소량만 필요하나 강아지의 체내에서는요 합성이 불가능하고요 외부에서 반드시 먹거리를 통해서 유입이 되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이런 성분들입니다. 칼슘이나 인, 나트륨, 칼륨, 아연, 철, 요산, 마그네슘과 같은 물질로요 역시 따로 여러분이 챙겨주지 않아도요 사료를 통해 하루 필요량은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소량이지만은요 몸의 각종 대사 기능과 호르몬의 생성, 뼈 등의 형성에 필요한 무기화합 물질로요 세포를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는 꼭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아주 소량만 필요하나 반드시 밸런스를 맞추어 섭취하지 않으면은요 몸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특이한 성분들입니다. 잘 만들어진 레시피가 잘 짜여진 사료들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어 섭취를 해줘야 하고요. 임의로 추가적으로 하나를 많이 먹이시게 되면은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양제의 형태로 따로 섭취하는 것은요 반드시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적인 섭취를 권장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인다고 좋은 성분들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적당량만 먹으면은요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보약과 같은 존재들이나 조금만 많이 먹이면은요 그야말로 몸에 도구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5대 영양소에 대한 얘기 어떠셨나요? 강아지에게 꼭 필요한 5대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